추석 지니까 안 오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코로나가 또 폭증하니까 그런가? 32일 남은 시점에서는 이제 뭐 딴 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악착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습니다. 악착같이 공부하셔서 합격하시면 돼요. 동영 4회차 문제하고 이제 백선 할 거잖아요. 그죠? 그거 지문 돌리고 요약집 계속 확인해서 눈에 익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험 보기 전날 요약집을 한 2시간 만에 한번 딱 훑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뭐 다 훑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동영 4회차 하고 백선 문제를 통해서 복습할 때 확인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 체크해놔야 돼요. 체크된 부분만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한 7, 80% 정도는 맞춰요. 시험장 가서.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볼 필요 없고 나머지 우리가 무슨 뭐 95점 막 97점 뭐 이렇게 맞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최대 70에서 75점만 맞으면 되니까 꼭 복습하셔갖고 요약집에 체크해가지고 시험 이제 실전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남는단 말이죠.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요약집에 체크됐던 부분들만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아까 뭐 제3자 같은 거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뭐 외울 게 꽤 있죠. 등기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뭐 이런 거 외워야 되고 계약 해제로부터 보호되지 않는 제3자 이런 것도 외워야 되고 동생관계 아닌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외워야 될 것들을 그 자리에서 그냥 확인해가지고 시험장 가시면 돼요. 시험장 가는 그날감에서만 기억이 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일주일 전에 여러 차례 반복을 해야 돼요. 공부해 보셔야 알지만 하루만 지나도 까먹잖아. 오늘 설명 들은 거 집에 가서 또 까먹어요.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보면 얘가 뭐라 그랬지? 이렇게. 있다 없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인데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시험 보러 가는 그날까지 확인을 해야 시험 당일날 덜 헷갈린단 말이죠. 아직도 4시간 이상 주무시나? 표정 보니까 그럴 것 같아. 그냥 표정 보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되게 보니까 떼글떼글 놀기만 하셨어. 마스크로 얼굴이 가려졌지만 얼굴이 바닥바닥해. 예. 다크서클이 이 턱 밑까지 내려와야 되는 시점에 말이죠. 바짝바짝 하시면 어떻게 되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14번 등기의 효력.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된 등기를 물어보는 문제. 잘 나오죠. 1번 신축 건물 소유자가 멸실관된 건물 등기를 폐쇄하지 않고 신축 건물 등기로 전용. 이거 안 된다 그랬죠. 표제부 유용 안 된다 그랬죠. 무효 등기 유용 중에서 표제부 유용 안 된다 그랬어요. 이미 철거된 건물 등기부를 신축 건물 등기부로 다시 사용하는 거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무효다 그랬습니다. 2번은 등기 추정력 관해서 제가 맨날 그려드리는 게 있죠.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을 때 현재 등기 명의인은 전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도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걸 이렇게도 말을 하죠. 물권 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도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등기상 현 등기 명의인 을은 전 등기 명의인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할 때 그 물권 변동 당사자인 을은 갑에 대해서도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원용이라는 건 소송상 주장을 말합니다. 소송. 그걸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2번 틀렸죠. 3번은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 3가지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 건물 보존 등기 명의인과 신축자가 다른 경우 토지 보존 등기 명의인과 소유자로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리고 요거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데 전 소유자 갑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을한테 나는 판 적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보존 등기 추억력은 깨진다 그랬습니다. 그게 3번이죠. 4번은 1번과 연결되는 거, 2번과 연결되는 거죠. 현재 등기 명의인은 전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4번. 그래서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을 때 그 등기 명의자 을은 제3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되고 그걸 주장할 수 있고 이렇게 되죠. 자, 5번은 이중 보존 등기죠. 특히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가 2개가 있는데 보존 등기 명이 다른 경우에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게 5번이죠. 간단합니다. 틀린 거 1번. 2번. 자, 15번 물권적 청구권 그리고 딱 지문을 봤더니 1, 2, 3, 4가 지문이 사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길죠. 건너뛰어야죠. 15, 16번 같은 것들은 실전에서 만났는데 14번하고 길이가 큰 차이가 없지만 14번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15나 16은 지문 하나하나가 사례예요. 그러니까 14번하고 길이가 비슷해도 읽는 시간이 2배 정도 더 걸려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일단 건너뛰고 다 풀고 돌아와서 다시 확인해야 돼요. 시간이 남으면. 아시겠죠? 그 훈련 아직 안 돼 있어요, 우리. 아마 그럴 거예요. 대부분이 그냥 읽었을 거야. 그러니까 읽다 보면 뭐 16번 읽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전 가면 56번인데 읽고 있는데 시계를 딱 봤더니 30분 남았어요. 봐야 될 게 20문제가 넘은데 마킹도 해야 되는데 30분 남았거나 20 몇 분 남았거나 이래요. 시계 또 안 보는 분들도 있죠. 또 풀다가 연락 풀고 있는데 감독관이 10분 남았습니다. 봤더니 한 20문제 남았어. 뭐 이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럼 찍을 수밖에 없는데 찍더라도요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요 제대로 찍지도 못해요. 찍을 때 또 어떻게 찍어요? 2번, 3번, 4번, 1번 뭐 이렇게 찍죠 또. 다 틀려, 다 틀려. 다 틀려. 에? 많이 경험해 보셨죠? 모의고사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훈련해야 돼. 실전에서는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스킬이 아주 중요해요. 시간 전략하고 읽고 이런 것들. 자, 한 바퀴 돌고 나서 15번으로 돌아왔습니다. 1번. 갑이 자기 소유 땅을 을에게 매도했으나 등기하지 않은 채 을이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다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갑이요, 을에게 땅을 팔았어요. 근데 점유만 넘겨주고 등기는 아직 안 했어요, 을이. 근데 아까 지문에 있었죠.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거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을이 건물 소유권과 점유를 병에게 넘겨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으니까 을의 상계인을 상대로도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죠? 이번 토지 소유자 갑은 서류를 위조해서 토지에 대한 등기를 격려하고 있는 을. 그냥 아무 말 없이 서류 위조해서 등기했다고 돼 있죠. 무효 등기죠. 그러니까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고요.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또는 뭐 할 수 있다.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3번. 갑이 자기 땅에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는데 병이 무단으로 점유했다. 그럼 땅이 침해가 됐죠. 토지 소유자인 갑,
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지상권자도 물권자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갑도 을도 병을 상대로 방해배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4번 갑소유 땅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고 변제가 됐다. 그러면 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4번이죠. 현재 소유자 을은 소유권에 기초하여 토지 소유권에 기초하여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최근에 이런 질문이 나온 적 있죠. 갑은요 자기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자기 땅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죠. 그죠? 근저당권 설정자예요. 그런데 이 근저당권 설정자 갑이 땅을 팔았죠. 그러니까 갑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현재 소유권이 없어요. 이때 갑 근저당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그렇게 지문이 나왔죠. 근저당권 설정자이지만 현재 소유자가 아닌 자. 그게 누구예요? 저 그림에서. 갑도 뭐 할 수 있다?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5번.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 원시 취득한 갑으로부터 미등기 상태로 매수한 을. 자, 미등기 상태로 매수했으니까 을은 아직 건물 소유권이 없지요. 그러니까 건물을 불법 점유하자는 병에 대해서 직접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건물 소유자인 갑을 대신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5번이 틀렸죠. 시간이 이렇게 좀 걸려요. 16번 을 소유 X 토지에 지상권을 갖고 있는 갑. 이게 이제 자꾸 훈련이 돼서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돼. 이런 것들이. 시험 볼 때 그림 그리고 있으면 시간 훌떡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병이 이 지상권의 저당권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나서 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지상권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제3자 권리의 목적이니까 제3자 이익보를 위해서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번 임차권을 갖고 있는 갑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 그 토지에 저당권자가 생겼어. 그리고 나서 얘가 소유권 취득했어. 후순위가 있죠. 임차권 소멸하지 않는다. 3번 갑소유 땅에 1번 저당권자 을이 있고 2번 저당권자 병이 있는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후순위가 있으니까 1번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죠. 단 1번 저당권자 을이 채무자로부터 상속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상속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지위도 상속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은 소멸한단 말이죠. 후순위가 있어도 소멸한단 말이죠. 이때는. 그게 3번이죠. 틀렸죠. 그죠? 어려워요. 이렇게. 자, 4번.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자, 을이 지상권자인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제3자 권리의 목적도 아니고 후순위도 없다면 이 지상권을 소멸해야 되죠. 그런데 이 소유권이 담보목적 소유권 등기. 담보목적 소유권 등기라면 등기는 소유권자로 되어 있지만 그건 소유권이 아니라 양도 담보권이죠.
담보 목적 소유권 등기가 됐으면 소유권이 아니라 무슨 권? 양도담보권이에요. 우리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의뢰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5번. 갑소유 땅을 의뢰 점유하고 있다고 해요. 점유권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소유권을 취득해요. 점유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점유권하고 광호권은 소유권과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랬죠. 점유권 소멸하지 않는다. 틀린 거 3번. 17번 자주점유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자주점유가 나오면 뭐 마음을 비우세요. 네? 마음을 비우시고 다만 몇 가지 기본이 되는 것만 생각을 일단 해보면 됩니다. 하나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는 거. 그죠? 자주점유로 추정된다는 거. 두 번째, 자주점유는 어떻게 판단하죠? 점유권원의 객관적 성질.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점유권원의 객관적 성질. 그 두 가지는 일단 생각하고요. 그 다음 지문들이 아는 거 나오면 풀고 아니면 그냥 건너뛰겠다는 생각으로. 5지문을 쭉 읽어왔는데 답이 안 나오면 그냥 찍어야 돼요. 자주점유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은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게 있죠. 그죠?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게 있고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자, 임차인. 타주죠. 근데 임차인이 그 물건을 사버렸어. 그럼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니까 자주로 바뀌겠지. 그걸 이렇게 말을 해요. 타주가 자주로 바뀌려면 새로운 권원해야. 이 새로운 권위는 뭐예요? 매매. 타주점유자인 임차인이 자주점유가 되려면 새로운 권원, 즉 매매에 의해서 그전에는 임차인으로서 점유했지만 매수했으니까 뭘로 점유하는 거예요? 소유자로서 점유하는 거죠. 그렇게 된 경우 또는 타주점유자인 임차인이 점유하게 한 자, 누가 있죠? 임대인에게 뭘 표시하거나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 두 가지 경우에 자주로 바뀐단 말이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임차인이 물건을 사버리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럼 자주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외에 세 번째, 임차인이 임대인 몰래 서류 따위를 해줘서 지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했어. 이거는 A에도 해당되지 않고 B에도 해당되지 않죠. 그러니까 자주가 아니다. 자주로 전환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옳은 질문.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자주로 추정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을 주장할 필요도 없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으니까 설령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주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 그게 2번이죠. 3번, 자주 추정은요, 국가나 지자체의 점유의 경우에도 자주로 추정해 줍니다. 3번이 틀렸죠. 4번,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을 때 자기 지분 비율 범위에서 자주,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 범위 내선 타주, 이렇게 되죠. 자, 5번은 기억해야 되죠. 내가 땅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데 그 점유하고 있는 땅의 면적이 내가 매수한 땅의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다면 그 상당히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매수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 점유한 거죠. 그러니까 악의에 무단 점유가 되고 타주가 된다 그랬습니다. 상당히 초과, 그럼 타주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지문 남아 있는 것들만 좀 확인해서 혹시 나오면 풀어주시면 됩니다. 따로 공부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18번 부동산 소유권 중에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상하에 미친다 그랬죠? 여기서 조심할 거 온천 소유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미채굴 광물에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거까지 기억나죠. 자, 2번, 3번, 4번은요. 우리 시험에서 2번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2번 정도는. 그리고 3번, 4번은 이제 2차 과목 공간정보법에서 혹 나오기도 하죠.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고 요새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융합하는 경향이 있죠. 개론의 공법 문제가 나오고 막 그러죠. 그죠? 2차 과목에서도 말이죠. 1차 문제가 나오고 그러죠. 자, 2번, 3번, 4번은 뭐냐? 토지의 경계. 뭘 갖고 확정하느냐예요. 토지의 경계. 뭘 갖고 확정할까요? 담을 쳐? 담으로 확정되나? 그러면 뭐 볼대 2개 꽂아갖고 끈 연결해서 그걸로 확정하면 되겠네? 아니죠. 지적도상 경계. 이게 원칙. 지적도상 경계로 확정이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지적도를 작성하려면 지적 측량을 먼저 하죠. 근데 그 지적 측량이 기술적 오류로 잘못됐어. 그래서 지적도상 기술적 오류로 측량 잘못으로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달라. 이럴 수 있죠. 이럴 때는 실제 경계. 이럴 때는 실제 경계. 이럴 때는 실제 경계. 무조건 실제 경계가 아니고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를 때 원칙이 뭐라고요? 지적도상 경계.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진 한 번 놔도 달라져죠. 지진 한 번 놔도요.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달라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일본 동일본 대지진이 있을 때 우리나라 땅 전체가 동쪽으로 5cm 정도 이동했죠.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우리나라 땅 전체가 동쪽으로 5cm 정도 움직였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측량 다시 다 해야 돼요. 예? 모르시는구나. 근데 측량 한번 하려면 전국토를 측량을 해? 1년 예산 들어갈 거예요, 대한민국.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건 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쩌서.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실제 경계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지적도상 경계를 원칙으로 하는 이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다만 지진 등이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잘못 측량했을 때 이때는 이걸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세 번째. 이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만나가지고 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이걸 경계로 하자 라고 합의. 그러면 다시 지적도상 경계가 된다. 판례가 됩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도상 경계에서 확정이 된다. 그런데 3번. 기술적 착오로 측량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세 번째 줄 실제 경계로 확정된다. 그런데 4번. 실제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달라. 그래서 당사자가 만나가지고 지적도상 경계로 일치시키자라고 합의했다면 그때부터 지적공부를 작성한 때가 아니고 그때부터 지적공부상 경계로 공간적 범위가 특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3번, 4번은 이제 4번이 틀린 거고 소급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인데 4번 틀렸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라는 게 아니고 2번 요거 때문에 지문을 넣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요번은 우리 시험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2번 지문. 자, 5번은 주의토지통행권과 관련된 거죠. 자, 주의토지통행권은 어떨 때 인정되죠? 토지가 맹지거나 또는 기존 통로가 있지만 제2등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그럴 때 인정된다 그랬죠. 딱 두 가지 경우면. 그러니까 이미 기존 통로가 있지만 실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의토지통행권 인정된다. 더 나아가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기억나시면 되죠. 틀린 거 4번이고요. 2번을 조심하자. 19번. 등기부 측시요. A 토지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 자가 그 땅을 점유도 해요. 어떻게 점유하죠?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그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야 돼? 10년. 그러면 이미 소유권 등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바로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등기부 취득서죠. 자, 동그라미 1번. 등기부 취득서 완성이 됐어. 자, 등기부 취득서 완성됐으면 얘 을은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쓰겠죠. 그 후에 이 등기가 무단으로 이전이 되거나 무단으로 말소됐다 하더라도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니까 을은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 1번. 2번 선의무과실은 선의무과실로 등기하라가 아니라 선의무과실로 뭐 해라? 점유해라. 점유에 관한 거다. 3번 등기 승계도 인정되고 점유 승계도 인정되니까 반드시 을의 이름으로 10년간 등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전 등기명의 등기를 합하여 10년이면 충분하다. 4번 무과실 점유만큼은 추정이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시효 완성자가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해라. 그게 4번. 5번 당연히 이 등기는 대부분 무슨 등기여야 돼? 무효 등기. 그죠? 이게 만약에 적법 유효한 등기라면 얘는 등기부 취득시효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소유자니까. 그러니까 결국 등기부 취득에서 말하는 소유권 등기는 무효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이 틀렸죠. (20번에) 1번 지상권에 있는 갱신의 간접적 강제죠. 283조 지상권이 그 다음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을 때. 두 번째 지상물이 현존하면 갱신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설정자가 거절할 수 있죠.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거절 못하죠, 그거는. 그렇죠? 갱신 청구는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옳은 질문이네요. 2번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에 의한 법정 상권이 성립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고요. 땅에 법정 지상권을 갖고 있어요. 법정 지상권도 지상권이죠. 당연히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증축할 수 있다. 을이 건물 철거하고 재건축할 수도 있다 없다? 있지.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후 법정 지상권자가 즉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 후 신축, 재축, 개축, 증축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상물의 현존은 지상권의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랬죠. 그죠? 그게 4번. 2번. 토지 소유자는 법정 상권이 성립한 후에 증축된 건물 부분에 대해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구분상권은 지표는 사용 수익하지 않으니까요. 수목 소유 목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고요. 4번 지상권의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281조에 따라 30년, 15년, 5년으로 정해지죠. 그래서 법에서 기간을 정해줍니다. 지상권 존속기한을 약정하지 않아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5번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거.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친 2년 연체. 이때 뭐라 그랬죠? 양수인에게 2년 이상의 연체가 돼요. 합산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2년 이상의 연체가 돼야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한이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양수인은 소멸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21번 관습법상 법정상권. 일단 관습법상 법정상권이 성립하려면 요건이 세 가지죠.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할 것. 매매 등을 통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 관습상 법정상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이렇게 되죠. 그리고 배제 특약에 해당되는 게 두 개가 있죠. 건물 철거 특약과 토지 임대차 계약. 이렇게 되죠. 이 세 가지 요건인데 첫 번째 요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그랬죠. 이때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1번 틀렸죠.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없다. 원래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소유하다가 갑에게 땅을 건물을 넘겨. 그럼 원시적으로 달랐죠. 같아졌죠. 그리고 다시 건물을 넘겨. 그럼 관습상 법정상권 인정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없다. 1번 X. 2번은 적법하게 명의신탁이 됐다고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명의신탁자가 갑, 수탁자가 을. 그럼 이 토지 등기부에 보면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죠. 근데 적법한 명의신탁이라면 얘가 소유자야, 얘가. 그러니까 을이 건물을 지었어. 그러면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인 거예요. 그죠?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이니까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다르죠. 그래서 명의상 약정이 해지가 돼서 갑이 등기를 되찾아왔다 하더라도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에서 그냥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법정사건을 취득하지 못한다. 자, 3번은 키워드로 기억하자 그랬죠. 환지 처분이나 무슨 처분? 환지 처분이나 환매권 행사를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경우 법정사건 인정되지 않는다. 기억해야 된다. 4번 여기 다시 보세요.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등기 없이 법정상권을 취득한 경우 등기 없이 취득하죠. 토지 등기부에 지상권자 을이라고 등기가 안 돼 있단 말이지. 법정상권은 법률 규정이 안 취되니까 등기가 필요 없어요. 그 상태에서 갑이 땅을 팔아. 이랬을 때 을은 새로운 토지 소유자 병에게 지상권, 등기 없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지상권 등기 없이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게 4번. 5번. 다시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고 법정상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정한테 팔아. 이때 건물 양도 속에 지상권 양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은 지상권 등기 권리자, 갑은 지상권 등기 의무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갑이 장차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가진 정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그게 5번이죠. 법정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 을로부터 건물을 사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정, 지상권 등기 권리자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갑이 철거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틀린 1번. 22번 전세권 중에 1번. 이거 기억해야 될 지문 조문이라고 그랬죠.
304조 1항 타인 소유 토지 위의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 1번 X. 지상권뿐만 아니라 임차권에도 전세권의 효력이 미친다. 2번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조건 없죠. 또 유익비 상환 조건이 있죠. 전세권의 유익비를 지출했고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목적물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액 또는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3번 313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전세권의 존속기한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고함으로써 전세권은 소멸하죠. 여기서 6월, 1월 이건 뭐예요? 임대차. 부동산 임대차의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한 달. 그거죠. 그러니까 틀렸죠. 3번은 설정자가 통고하든 전세권자가 통고하든 6달이 경고함으로써 전세권을 소멸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3번 틀렸고요. 4번은 전세권자는 전세권 양도할 수 있죠. 담보 제공할 수 있죠. 목적물로 임대할 수 있고 전전세 할 수 있죠. 다만 설정 행위로 금지할 수 있죠.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할 수 있습니다. 4번 X. 5번은 317조 동생관계.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하고 전세권자의 목적물 반환 및 말소 서류 교부. 이게 동생관계라 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의 말소 필요한 서류 교부와 동시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죠. 근데 첫 번째 줄에 먼저 교부 의무를 이행해야 반환받을 수 있다. 그게 틀렸죠.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해야지. 동생관계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5번 틀렸죠. 첫 번째 줄에 먼저 지우고요. 세 번째 줄 교부 의무 이행과 동시에 이렇게 돼요. 옳은 거 2번. 자, 23번에 1번. 유치권 성립 요건 중에 하나가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적법 점유해야 되죠. 이때 점유는 간접 점유도 되죠. 단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 이거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1번. 2번. 건물 건축 공사 수급인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면 도급인 소유 건물을 유치할 수 있죠. 그런데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된 건물은 수급인이 소유권을 원시책한다고 그랬으니까 수급인은 자신 소유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2번 X. 3번은 물건과 채권사의 결련관계에 해당되는 거. 첫째, 두 번째 줄에 있는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거. 이게 뭐가 있죠? 공사대금 채권이라든가 비용상환 채권 같은 것들. 또 하나, 물건을 점유하는 자의 청구권과 채권과 상대방의 반환 조건이 동일한 법률관계. 예컨대 매매계약의 무효 취소인 경우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 물건을 서로 깜빡하고 맞받고 간 경우, 서로 잘못 가져간 경우, 이런 경우에 서로 돌려주는 것도 뭐다? 결련관계가 인정된다. 4번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이죠.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다세대 주택 창호공사업자가 한 세대만을 점유했다 하더라도 전체 공사자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이 성립한다. 5번은 공사대금 채권이 생겼어요. 그리고 건물을 점유해요. 유치권 인정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유치권이 성립하기 전에 목적물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결정, 뭐 강제자가 빠질 수도 있어요.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돼서
목적이 압류가 됐어. 그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이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는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냥 그게 5번.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에 의한 압류 후 유치권을 취득할 수는 있는데 그 유치권을 경매 절차에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 24번에 기억, 물상대위, 갑수요 땅이 있어요. 어디 저당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수용이 됐어요. 을 보상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근데 우선 변제 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적극적으로 물상대권 행사해야 된다 그랬죠. 수용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고 추심명령, 전문명령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기억, 토지 저당권자가 물상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단시 그 땅에 저당권이 등기된 것만으로 보상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가? 없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기억 옳은 지문. 그래서 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걸 다른 채권자가 수령을 해가 버렸어요. 이거를. 그럼 을은 그제서 쫓아가갖고 야 내가 먼저야 내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딴소리 하지 말아라 말이죠. 그 니은 저당권자가 물상대권 행사하지 않고 있다. 그 상태에서 보상금을 받은 다른 채권자한테 쫓아가가지고 내가 물상대권을 행사했다면 너보다 먼저 받는 건데 내가 잠시 바빠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 네가 받아갔냐? 부당한 이득이다.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니은 X. 지금 저당권의 해력은 저당 목적물의 부합물 종물에도 미치죠. 그죠? 하지만 명인방법 같은 수목은 토지와 별개죠. 따라 토지도항권 혜택에 미치지 않는다. 토지 위에 건물, 보존등기된 수목이 있다는 임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 있다는 미분리과실, 농작물, 미채굴 광물, 여기에는 토지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디귿 X. 리얼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있대요. 다시 말하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거예요. 그럼 법정사건이 인정될 수 있지. 그죠? 366조 법정사건 요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토지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할 것. 그거잖아. 리얼 X. 미음. 돈을 갚으면 채권 소멸하죠. 그럼 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하여 말소 등기 없이 소멸. 틀린 거 니은 디귿 리을. 자, 25번은 공동저당 문제인데 그냥 넘어놓은 거예요. 계산 문제 혹시 나오거나 공동저당 문제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과감하게 건너뛰라는 취지에서 넣어놓은 거예요. 다만 이제 한번 들어보면 나중에 혹시 맞출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까 한번 들어만 두세요. 갑은 을에 대한 1억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의 을에 대한 1억 채무라고 돼 있어요. 누가 채권자예요? 누가 채권자예요? 예? 아, 누가 채권자인지 잘 알아요? 누가 채권자예요? 갑이죠. 갑의 을에 대한 1억 채무. 갑의 채무. 그죠? 갑의 을에 대한 1억 채권, 그러면 갑이 채권자. 갑의 채권이니까. 근데 갑의 을에 대한 1억 채무라 그랬으니까 갑의 채무, 갑의 채무. 얘가 채무자예요. 그 A 건물과 B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갑이 건물을 2개 갖고 있는데 여기에도 저당권을 갖고 있고 여기에도 저당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채권은 하나인데요. 저당권이 2개죠. 그리고 저당권자가 동일하고요.
목적물이 전부 채무자 소유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368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동시배당하고 이시배당. 이때 전부를 경매에 넣어서 동시에 배당 받을 것인가? 우리 둘 다 경매에 넣어서 1억을 다 회수할 것인가? 어느 하나를 먼저 경매에 넣어서 1억을 회수할 것인가? 을의 선택이에요. 을의 선택. 따라서 2번. 을은 A 건물과 B 건물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둘 다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2번 X. 두 번째, 368조가 적용되려면 이 저당권이 동시에 설정돼야 되는 말이죠. 아니에요. A 건물이 먼저 지어서 여기에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설정하고 이래도 돼요. 그러니까 공동 저당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동시에 성립할 필요는 동시에 성립하려면요. 등기하는 시간도 똑같아야 돼요. 날짜도. 그럴 수는 없죠. 그죠? 반드시 동시에 성립할 필요는 없다. 1번. 2번. 채권자 을이 A 건물과 B 건물을 동시에 경매를 넣기로 했는데 배당 날짜가 다르네. 그럼 동시배당이? 아니에요. 이시배당이지. 배당 시기가 다르다고 돼 있죠. 그럼 이시배당이에요. 따라서 각 건물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의 부담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배당하는 것에서 다 받고 모자라는 걸 나중에 배당하는 것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3번 X. 그래서 4번으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먼저 배당을 해요. 이거 먼저 배당을 해. A 건물을 먼저 배당을 해. 그럼 우리는 다 받아. 그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 A 건물에 후순위가 있었어. 동시배당에 따르면 얘는 떡고물이 조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먼저 경매돼서 다 받아갔어, 얘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말이지. 얘는요. 나중에 이게 경매될 때 예? 을을 대신해서 배당받으면 돼요. 그게 4번이죠. A 건물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는 경우에 을은 다 받고 그 다음에 A 건물에 있었던 후순위 권리자는 나중에 B가 경매되는 경우에 그 B 경매대가로부터 얼마를 한도로 받느냐? 을이 동시배당했다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 A, B가 동시배당했더라면 을이 B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한도로 을을 대신해서 B 건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다. 이게 후순위 권리자 대위권이에요. 그런데 5번. 이게 물상보증인 소유라면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B 건물이 물상보증인 소유라면 A 건물의 후순위 권리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건물 배당금으로부터는 배당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5번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이런 거 4번 이렇게 됩니다. 26번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날짜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 계약이 성립했는가 안 했는가? 두 번째 성립했다면 언제 성립했는가의 문제인데 일단 두 번째 줄에 서면이라고 돼 있죠. 서면이나 편지가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격지자. 일단 떠올라야 돼요. 서면 또는 편지 나오면 격지자예요. 그 다음에 승낙기간이 언제예요? 10월 30일까지. 그럼 1번 갑은 30일까지는 철회할 수 없지요. 그죠? 철회 못하잖아. 30일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지요. 30일이 지나는 순간 청약은 효력이 상실되니까 뭔 철회야. 이미 청약이 효력 상실됐는데. 따라서 갑은 10월 30일까지는 철회할 수 없고 기간 경과하면 청약은 효력이 상실되므로 따라서 철회할 수 없고 이렇게 되죠. 효력이 이미 소멸했는데 뭘 철회를 해? 1번 X. 2번 29일 발송. 31일 도달했죠. 530조. 갑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갑이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3번 23일 발송. 25일 도달. 계약 성립했죠. 격지자죠. 언제 성립해?
23일. 4번 갑의 서면이 을에 도달하기 전에 갑이 죽었어. 괜찮죠? 갑이 죽은 게 괜찮은 게 아니라 청약이 괜찮다 그랬죠. 그래서 을이 승낙을 했고 그 승낙이 갑의 상속인에게 30일까지 도달했어. 그럼 계약은 성립한다. 5번 20일 날 발송했는데 우체국 사정으로 31일 날 도달해서 사고가 났죠. 이때는 갑이 지체 없이 연착 통지하거나 미리 지원 통지를 발송해야 돼. 안 하면 연착이 아니야. 근데 두 번째 줄 보니까 지체 없이 연착 통지하거나 미리 지원 통지를 발송했어요. 하면 연착이에요. 그럼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게 5번이요. 발송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오면 계약은 성립한다. 언제? 23일. 20일. 이렇게 되겠죠. 5번은 나눠야 돼요. 5번은 이렇게 말 통지하지 않았다면 통지나 발송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성립한다. 언제? 10월 20일. 발송 시 성립한다. 근데 통지하지도 않았고 통지하거나 발송했으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거 1번. 27번에 1번. 이거 뭐죠? 27번에 1번.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이죠. 소멸시에 걸린다 그랬어요. 이행기가 되면 소멸시에 걸린다. 1번 X. 자, 2번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대금이 원래는 대금이 1억이었는데 계약서에는 7천만 원으로 적었어요. 다운 계약서죠. 그럼 차익이 3천 있지. 그거를 현금 보관증을 써준 거예요. 그 현금 보관증에 써준 3천만 원. 매매대금이죠. 그러니까 매수인의 그 돈 지급 의무와 분양자 명의 변경 절차 이행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관계다 말이야. 3번. 갑의 채무가 이행 불능이 돼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을 때 상대방 을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이 손해배상 채무와 상대방 채무는 여전히 뭐다? 여전히 동시행관계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4번은 매수인이 부가세나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해. 그리고 매도인은 대금을 조금 줄여주기로 하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나 부가세는 실질적으로 매매 대금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급할 의무도 소유권 이전 의무와 뭐가 된다? 동시 이행 관계가 된다. 라는 게 판례. 4번. 5번. 요거 아주 또 중요하죠. 갑이 을을 속여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갑의 처의 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사기당한 을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한 경우 뭐도 취소된 거다. 이것도 취소된 거다. 이 기억하셔야 되죠. 소비대차 계약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 중에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만 취소했다 하더라도 뭐도 취소된 거다.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된 거다. 두 번째, 소비대차 계약이 취소됐으니까 돈 돌려줘야 되죠. 근저당권 계약이 취소했으니까 말소해야 되죠. 을이 돈 돌려줄 의무와 등기 말소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무슨 의무? 부당이득 반환 의무. 따라서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나 원상회복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그래서 이 판례는 아주 중요한 두 개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다시 한번. 근저당권 설정 계약만 취소했다 하더라도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되었다. 두 번째, 을의 돈 반환 의무와
즉 부당이득 반환 의무와 병의 등기 말소 의무도 무슨 관계다? 동시행 관계. 이거 변제와 담보권 말소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도 옳은 지문이 됩니다. 틀린 거 1번. 자, 28번은 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